왜 우리나라에 그런 오염물질 못 팔아서 안 달란 건데 제발 수출 규제를 하세요. 자국민 어려우면 대출을 하시고요. 하던 대로 해요. 페페TV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사 경제 채널 페페TV에서 알려드립니다. 일본이 뒤집어졌습니다. 각종 비리에 닛산 전 회장까지 몰래 일본을 도망간 사건이 벌어져 아베가 지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위기를 맞은 아베가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한국과의 관계 개선과 미래지향적 평화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새 벽도부터 한국에 양보할 생각 전혀 없다며 전쟁 가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인데요. 아베의 행보는 원래 상식으로 접근이 불가한 영역이었습니다. 오늘도 몰상식한 계획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뒤통수를 노리는 아베의 야심찬 계획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 시청자 여러분의 시사경제 상식에 격을 높여드리는 팩트 맞추 팩트 폭격기 페페TV에서 팩트로 제대로 털어드리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일본에서 카지노를 포함한 통합형 리조트 개발 사업에 진출하려던 중국 기업이 일본 현직 의원들에게 뇌물을 줬다는 카지노 스캔들이 날로 커지면서 아베 신조 내각에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아키모토 츠카샤 자민당 의원이 앞서 체포된 외에도 현직 여야당 의원 5명에게 뇌물이 제공됐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해당 진술을 뒷받침하는 메모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논란은 아베에게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IR 사업은 인베스터 릴레이션스의 약자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업 설명 및 홍보 활동을 하여 투자 유치를 원활하게 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아베 신조가 IR 사업을 주요 성장 전략이랍시고 밀고 있던 사업이라 아베 내각에도 여파가 미칠 전망입니다. 특히 아베 내각은 지난해 가을부터 연이은 강요 사임과 벚꽃 스캔들 등으로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약 2천만엔 2억 1천만 원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국외에서 반입해 일본 국회의원들에게 현금으로 제공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쿄지검은 이들이 중의원 해산 당일인 2017년 9월 28일 아키모토 의원에게 300만엔을 건넸고 같은 시기에 나머지 의원 5명에게 100만엔 전후의 금액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받았습니다. 도쿄지검은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메모도 압수했습니다. 문제의 국회의원 5명 가운데 4명은 집권 자민당 소속이며 1명은 일본 유신의 소속으로 밝혀졌습니다. 한마디로 아베 측근들이 뇌물을 받아 파티를 벌였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IR 유치를 검토해온 지자체 출신 의원이나 국제관광산업진흥의원연맹 간부들로 강요 경험자나 현직 정무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가운데 1명의 경우 정치자금 수지보고서에 2017년 10월 2일 삿포로시의 관광회사 간부로부터 200만엔을 기부받았다는 기록이 있었고 그로부터 사흘 뒤에 100만엔을 5명 중 1명인 다른 의원 측에 기부했습니다. 이 관광회사는 홋카이도에서 500닷컴과 IR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도쿄지검은 500닷컴사가 200만엔을 준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정치자금법은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어 도쿄지검은 500닷컴 측이 법에 저촉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런 형태로 돈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2명의 의원은 자금이 500닷컴 측으로부터 제공되었는지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부정한 일은 전혀 없었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그러잖아도 아베 정권은 잇따른 강요 사인과 구설수, 벚꽃 스캔들, 대입시험 파행 등으로 지지율이 급락한 상태입니다. 여론조사에선 지지율이 38%대로 16개월 만에 40% 선이 무너졌습니다. 연말 연시 분위기에 편승해 벚꽃 스캔들 논란이 잦아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IR 스캔들이라는 악재까지 겹쳐 아베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기에 몰린 아베의 머릿속에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이렇게 일본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아베가 잘하는 게 한국 때리기입니다. 연말에 회담으로 대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2020년 들어 다시 한일 경색 분위기를 잡고 있습니다. 요미우리는 아베 정권의 1년을 돌아보는 기획기사에서 일본 정부에서 한국에 양보하지 말고 다시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고 진단하면서 그 논진에 선두에 선 것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라고 했습니다. 아베 신조는 주변에 징용 피해 문제를 1mm도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떠들고 다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종래에 한일 관계는 현안이 생길 때마다 일본 측이 양보해왔다면서 이번에는 일본 정부 내에서 이 이상한 한국의 응석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전례 없이 강하다는 헛소리를 해댔습니다. 아베 신조 내각은 한국인 징용 피해자에게 미쯔비시 중공업이나 일본제철 등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이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이며 국제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이 수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세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과거 일본 정부는 이와는 다른 견해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1991년 8월 27일 당시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한 것은 외교 보호권이며 개인의 청구권 그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로 소멸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본 정부의 주장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지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과거사 반성이 없는 아베는 어떤 미래를 계획하고 있을까요? 방사능 줄이려는 노력을 할까요? 아니면 한국으로 수출하는 쓰레기라도 줄여보려는 생각이라도 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새해 첫날을 맞아 아베 총리는 문서 형식의 연두소감이랍시고 이상한 말들을 해댔습니다. 아베 총리가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서 커다란 개혁을 진행하겠다면서 교육과 사회보장제도 등의 개혁을 거론하더니 이에 앞서 해야 할 과제가 개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의 국가 만들기에 매진하겠다는 각오도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쟁 가는 국가 만들겠다는 소리입니다. 아베 총리가 신년사에서 개헌을 직접 언급한 건 2004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오는 9월이면 자신의 세 번째 연임이 끝나는 만큼 그 전에 헌법 구조의 자유대의 근거 규정에 명기하는 내용의 개헌 의지를 재천명한 셈입니다. 아베 총리는 또 일본의 바다, 영토, 영공은 확실히 지켜나가겠다면서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서도 공세적 행보를 이어갈 뜻을 내비쳤습니다. 아베 총리는 사실상 군대 역할을 하는 자위대의 근거 조항을 현행 헌법에 새로 적어넣는 방식의 개헌을 추진해왔습니다. 사실상의 군대 보유를 헌법에 명시해 전쟁 가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발판을 차근차근 마련하겠다는 속내입니다. 아베 총리의 이런 헛소리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베 총리는 정치적 변곡점이 있을 때마다 이런 방식의 개헌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지난해 9월 대대적인 개각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민당의 오랜 염원인 개헌을 위해 당을 하나로 뭉쳐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야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태풍이 일본 열도를 상륙해 큰 피해가 속출했고 설상가상으로 이른바 벚꽃 스캔들까지 터지면서 개헌의 불씨는 꺼져가는 듯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새 벽두부터 개헌 카드를 불쑥 뽑아든 것은 벚꽃 스캔들에 쏠린 비난의 시선을 돌리면서 지지 기반인 보수층의 결집도 함께 노리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바램대로 개헌 추진의 불씨가 살아날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지 언론들의 여론조사 결과 아베 내각에서 개헌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아베 총리는 또 연두소감에서 바다와 영토, 영공을 단단히 지켜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각각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돼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방사능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후쿠시마 배출수의 방사능 물질이 한국의 100분의 1이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배출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이 한국 원전 배출수보다 100분의 1 이하라고 말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아베 총리가 한국이 후쿠시마를 포함한 일본 동부 8개 현의 수산물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아베 총리가 언급했다는 후쿠시마전 배출수는 원자로 건물로 흘러들어가는 지하수를 줄이기 위해
위해 건물 부근에 설치된 지하 배수 장치에서 퍼올린 물로 추정됩니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오염수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사고 당시 멜트다운이 일어난 원자로를 냉각하기 위해 주입하는 물과 원자로까지 스며든 지하수, 빗물 때문에 발생하는 고농도 오염수입니다. 아베 총리가 후쿠시마 배출수 방사성 물질 오염도가 한국 원전보다 100배 이상 낮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상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2016년에 작성한 보고서를 인용하며 후쿠시마전 지하 배수 장치로 퍼올려 배출한 물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는 연 1300억 베크럴인데 한국 월성 원전의 배출량은 약 10조 베크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이 보고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취한 후쿠시마를 포함한 일본 동북 8개현 수산물 수입 금지 조처에 대해 세계 무역기구에 제소했으나 지난 4월 최종심에 해당하는 2심에서 역전패했습니다. 일본은 이 패소 이후에도 후쿠시마와 인근 지역 식품에 대한 수입 제한 조처를 완화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화이트리스트에서도 빼버리고 수출 안 하겠다는 아베가 왜 후쿠시마 농수산물은 수출 못해서 안 달란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베 신조씨, 니들이나 먹어서 응원하세요. 안 팔려서 농어민 살림 어려워졌으면 나라에서 돈 찍어서 대출해주면 되잖아요. 농어민 특별 무이자 대출 같은 거 대마도에도 낮은 금리로 대출 엄청 땡겨줬잖아요. 왜 우리나라에 그런 오염물질 못 팔아서 안 달란 건데 제발 수출 규제를 하세요. 자국민 어려우면 대출을 하시고요. 하던 대로 해요. 왜 쓰레기 같은 거 한국에 못 팔아서 안 달란 건데.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년에는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기적처럼 이뤄질 거예요. 걱정 마세요. 진짜 다 잘 될 겁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분으로 올 한해 우리 힘차게 시작해봐요. 항상 집안에 평안이 가득하시고 행복하시고 즐거운 날들이 되시길 페페TV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